안녕하세요. 취미갑니다. 네, 오전에 남해 부품을 구경하고 야채 주스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잡다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정보가 과하게 진열된 가게가 좀 일본 느낌을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점심 약속을 위해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돈키호테라는 만물상 잡화점 같은 데죠. 메가샵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곳이라고 하는데 점심 약속 친구를 만나러 간 도부센마의 역에 있어서 시간을 좀 때우려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들이 줄을 길게 서 있기도 하고 날씨 때문에 에어컨이 켜지는 곳을 중간중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한국 뮤직비디오도 틀어져 있고 보시면 한국 술을 저렇게 팔고 있네요. 그런데 또 한켠에는 명품들이 보입니다.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안 파는 것 없이 거의 다 판다라는 이 돈키호테가 명품에 이어서 도검류를 진열해서 팔고 있네요. 이 돈키호테는 제가 일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촬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곳이기 때문에 영상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 먹자골목 같은 데를 갔어요. 양쪽으로 식당이 쭉 늘어서 있는 골목길입니다. 이렇게 활을 쏘는 곳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내국인도 많이 있고 내국인들도 저런 놀이를 즐기는 것 같아요. 일본어로 많은 간판, 여러 정보들이 써져 있는데 일본어를 못하는 저에게는 그냥 그림처럼 디자인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재밌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가게 될 쿠시카스 집입니다. 줄이 아직도 긴 거를 보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기원이네요. 친구한테 줄을 좀 서달라고 하고 저는 잠깐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관광객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가족 단위 현지인 분들이 외식을 하러 나온 모습이 많았고요. 저 튀김옷에 여러 가지 저 꼬치들을 쥐어서 튀기는 요리예요. 바로바로 튀겨 먹는 거라 맛있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소스를 2번 찍는 사람이 많긴 하나 보네요. 현지인들도 많다 그래서 일본어로 된 안내는 벽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된장 소스에 끓인 내장 요리였고 맵지 않은 떡볶이 같은 느낌이 났어요. 소스의 질감이나. 이거는 소고기 튀김입니다. 한 번만 찍으라는 경고를 지키면서 먹어봤습니다. 따뜻한 튀김은 역시나 맛있었고요. 이거는 꽈리고추입니다. 다양한 걸 시켜서 먹어봤는데 오히려 저는 채소 튀김이 더 맛있게 다가왔어요. 평소에는 채소를 튀겨 먹을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튀겨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새우, 시샤모, 여러 가지 것들, 치즈, 거기에 가지가 더해졌네요. 그리고 반찬처럼 저렇게 생양배추를 소스에 찍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는 야키소바 소스처럼 약간 향기가 나는 간장 소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꽈리고추하고 아스파라거스를 먹고 나왔습니다. 둘이서 저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구경을 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총을 쏜 아까 활에 이어서 저렇게 총으로 쏴서 경품을 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 거리의 분위기를 좀 담고 싶었어요. 여기는 식당가의 분위기이고 역시나 제 이미지 속에 있던 일본처럼 저렇게 아케이드로 덮여 있어서 더운 날이었지만 버틸 수 있을 만큼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마련된 모습입니다. 여기 도부스엔마에는 난바보다 조금 더 남쪽이에요. 그래서 제 숙소가 있었던 혼마치에서는 한 1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 곳입니다. 총 쏘는 게 다시 나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그냥 저 경품을 돈 주고 사면 그걸로 끝인데 오히려 놀이가 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즐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처럼 몸이 건조한 사람한테는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어진 거리는 신세카이, 신세계 거리네요. 여전히 경품은 여러 집들이 있었고 밥집들, 술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마스코트 같은 빌리캔이라는 정체모를 캐릭터가 집집마다 있는 걸 봤습니다. 간판이 참 화려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종로가 생각되는 거리였어요. 종로의 분위기, 좀 오래된 먹자골목 같은 느낌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히타치 타워라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인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기에는 날씨가 참 좋네요. 이곳은 작은 액세서리들을 파는, 흔히들 예쁜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들을 잔뜩 모으고 파는 곳이었는데 종종 이런 곳들을 들어가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에어컨 나오는 곳이 필요한 거죠. 아까 빌리캔 마스코트들이 보이네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좀 더 가까이서 히타치 타워를 봅니다. 올라가 볼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저기서 내려오는, 돈 내고 내려오는 미끄럼틀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네요. 이게 좀 오래된 관광거리가 아닌가 싶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어서 쿠로몬 시장에 갔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긴 한데 날씨 때문에 지하철을 탄 기억이네요. 일본인 친구의 말로는 쿠로몬 시장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상품들도 관광객들을 위한 먹거리, 그리고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중되면서 현지인들은 이제 좀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는 먹거리의 가격들도 상당히 높아서 영상을 찍으면서도 처음에 갈 때는 지나가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어야지 했는데 그런 마음이 쏙 들어갔습니다. 친구도 여기서 뭘 먹느니 음식점에 가서 제대로 먹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구경하면서 먹는 그 재미도 있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된 시장들을, 서울에 있는 시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있는 그대로의 시장을 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산물이 많이 보여져요. 쉽게 먹고 갈 수 있게. 생으로 먹거나 구워주는 해산물들이 있는데 가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보면 마음이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철판에서 소고기 꼬치를 구워주고 있습니다. 이 성게를 다듬는 영상을 찍을 때, 저분을 볼 때 정말 사 먹기 직전까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덕분에 좋은 영상을 건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 다음날 성게를 먹으러 갔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TV에서 본 것 같은 생선을 굽는 가게예요. 진짜로 이 가게인지 아니면 비슷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70년이 됐다고 하는 카레집입니다. 한국어로도 사서 집에서 어떻게 먹는지 설명이 되어 있네요. 가격이 싸지는 않았어요. 70년이 됐다고 하는데 이 시장의 흥망에 따라 저 가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시장을 나와서 사거리를 찍어보고 있어요. 일본 거리의 느낌을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점점 남바 근처로 가기 때문에 오사카의 구도심인 거죠. 그 사거리에서 한쪽으로 걷기 시작하면 이렇게 장난감들, 이런 피규어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가게가 쭉 모여있는 길이 시작됩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할 수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을 이렇게 피규어로 전시를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거리의 특징은 새 것들이 아니라 리셀러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정가도 아니고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들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구경거리가 많은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로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조금 가다 보면 끝나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끝까지 못 가고 돌아온 길입니다. 저런 가게들이 한 블럭 이상 계속 이어지고 길 건너편에도 대형 장난감 가게들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여기는 재밌겠다. 제가 전에 오사카에 왔을 때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라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찍을 게 많기도 하지만 역시나 에어컨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찍어봤습니다. 예, 저 반대편 길에도 커다란 장난감 가게예요. 오히려 이쪽 블럭은 1층에만 있는데 저런 큰 가게들은 몇 층에 다 저런 장난감 가게라고 합니다. 새 제품들이지만 역시 리셀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캐릭터 카드들이네요. 미국 쪽은 스포츠 선수들의 카드가 유명한데 일본과의 차이점을 보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와서 새로운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주방기구, 요리 도구들을 파는 전문 시장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철판 요리를 위한 것들이 있고, 핵심은 저런 칼이었습니다. 주방용 칼인데 우리가 주방에서는 보기 힘든 칼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참치를 해체한다든가 회를 위한 생선을 잡는 그런 칼들인 것 같은데,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한번 보시죠. 크기도 다양하지만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저렇게 긴 칼로는 뭐 TV에서 참치를 가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주 생소하지는 않았는데,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라 재미가 있었어요. 이거는 500만 원 가까이 하는 칼이네요. 보다 보면 하나 사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칼들이 많았습니다. 그릇 가게를 한번 둘러보고 또 다른 거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는 이디언이라고 전자제품 상가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제 전자제품 상가들이 많이 쇠락했죠.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쉽지 않은데, 일본은 여전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상가가 활성화된 모습입니다. 딱히 살려고 하는 건 없었고 에어컨이 필요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김에 카메라도 보고요. 저는 사진도 잘 안 찍고 카메라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상가를 나와서 백화점, 식품점, 지하 식품 매장으로 갔습니다. 일본 백화점의 식품 매장의 음식들이 맛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녁을 친구가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구경만 했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여행을 계획할 때는 마감 시간에 가서 마치 현지인들이 그러하듯이 세일하는 것들을 사가지고 호텔로 돌아와서 그걸로 좀 맛있게 먹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시간에 맞춰서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리고 그때 뭘 산 다음에 돌아다니는 걸 멈추고 호텔로 들어가기에도 참 애매해서 여행하는 동안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는 야키도리 집이에요. 닭고기를 꼬치에 꽂아서 구워서 파는 곳이죠. 친구가 닭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야키도리는 한국에도 쿠시카츠도 마찬가지고 다 한국에서도 접할 수 있긴 한데, 저는 경험이 없어서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밑반찬 두부하고 처음으로 나온 거는 파가 많이 올려져 있는 닭 목살입니다. 저 파하고 상큼한 양념이 처음에 나와서 계속 코스를 먹을 때 느껴질 때마다 다시 집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바로 앞에서 저렇게 굽고 있네요. 이거는
닭의 엉덩이 끝 부분입니다. 제가 닭고기 요리를 할 때, 생닭을 요리할 때는 한국에선 잘 먹지 않는, 잘라버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기름진 곳이죠. 이거는 닭똥집, 닭모래집입니다. 이거는 그냥 메인인 닭고기하고 파를 꽂은 꼬치입니다. 아무래도 숯불에 구워주다 보니까 그 불향이 많이 나고 따뜻해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 계란찜이 조금 다르죠. 육수에 계란찜을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심장입니다. 간장 소스에 발라 구워져 있고, 계속 닭고기 요리를 먹는데도 이렇게 부위를 다양하게 하고 소스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와서 이렇게 해가 진 거리를 걷다 보면 오사카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죠. 난바역에서 나온 여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에비스바시 스지에서 신사이바시 스지 사이에 있는 저 하천, 다리, 그리고 저 달리는 아저씨, 도톤보리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한데 옆에 특정 지역을 도톤보리라고 하는지 저 전체를 도톤보리라고 하는지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모르는 거죠. 그 천변에 이렇게 등을 매달아 놓고 여러 가지 복을 기원한다고 하는데, 신사이바시로 걷지 않고 하천변을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한가한 곳으로. 이거는 쿠시카츠 브랜드의 마스코트를 그저렇게 크게 만들어 놨네요. 저 천에는 저렇게 유람선도 다닌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돈키호테가 있네요. 천은 청계천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저 천변으로 저렇게 가게들이 있는 게 다른 모습이죠. 입지란 여러 가지 간판들을 보다가 한쪽에 이렇게 호스트들의 간판을 보게 됐습니다. 연예인이 따라오네요. 저렇게 폭이 아주 좁은 건물을 보면서 내 호텔방은 양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밤이 되니까 사실 더위는 그렇게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유람선도 천천히 보고, 저렇게 손을 흔들어주는 이유는 제가 먼저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연예인들 팬들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써서 복을 빌어주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알 수 없었고요. 이렇게 둘째 날에 저녁이 끝났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